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빠킹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기 앞서 제가 어떤 캐릭터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브라이언 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브라이언 퓨리의 기술들 중에서도 암무롭에 중점을 둔 영상입니다. 암무롭의 일단 발동 프레임은 16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가드가 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프레임. 그리고 노마리트 10 플러스 1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잽의 발동은 10프레임. 가드 시키면은 플러스 1. 그리고 히트 시켰을 때 플러스 8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술의 조합이 왜 좋냐? 원잽을 히트 시키면 플러스 8이에요. 플러스 8에서 16프레임의 기술을 쓰면 8프레임으로 나가겠죠? 즉, 원잽을 맞추고 판정 좋은 암무롭을 쓰면 상대가 뭘 내밀든 간에 카운터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잽을 히트 당한 상태에서 상대가 반시계횡이든 시계횡을 치더라도 암무롭은 그걸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브라이언 유저들이 원잽 암무롭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무롭이 가드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원잽을 같이 내밀게 되면은 동등한 상황이어서 서로 카운터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그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횡신해서 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암무롭을 제가 써버리면 암무롭을 가드시키고 암무롭을 써버리면 프레임상으로는 16프레임의 발동을 해야 돼서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횡신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가 횡신 돌고 내밀려는 프레임보단 빨라서 암무롭이 카운터를 내는 상황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앞서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원잽 암무롭 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암무롭을 가드시키고 암무롭을 했더니 상대가 횡신해서 내밀려다가 카운터가 났죠. 이번에도 그 상황이 나올 겁니다. 원잽 암무롭 횡신 기술을 쓰다가 카운터가 났죠. 저때 화랑이 끊는 방법은 암무롭을 가드 당하고 본인이 왼어퍼를 하거나 내밀면 되는데 자, 그런 상황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왼어퍼를 내밀면 제가 집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무롭이 가드 당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럼 제가 암무롭하고 원투를 하면은 상대는 왼어퍼 같은 걸 내밀다 지게 됩니다. 즉 돌고 도는 이지선다이지만 어느 정도 브라이언이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무롭을 브라이언이 많이 쓰는 겁니다. 암무롭 원잽 이런 식으로 압박. 원잽을 가드 시켰을 때 플러스 1이니까 원잽 이런 식의 압박도 가능한 거죠. 때려주고 원잽 암무롭 원잽 히트 시키고 암무롭 하면 상대가 무조건 카운터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암무롭에 그냥 지금 제가 보면은 아무 기술도 안 쓰고 원잽이랑 암무롭밖에 안 써요. 딜레이 캐치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기죠. 이게 결국 브라이언이 유리한 심리를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암무롭 원잽 암무롭 원잽 하니까 상대가 느린 기술 썼다가 원잽에 카운터가 나서 지금은 제가 공격권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암무롭 횡신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제가 반항을 할 때도 암무롭을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단 이후 압박 여기서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상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백대시 횡신 혹은 원잽 짠손 이런 걸 내미는 상황이었는데 암무롭을 썼을 때 상대는 저의 직선 기술을 예측하고 횡신 어퍼를 하려고 했지만 암무롭이 횡신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터를 내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이 암무롭을 쓰는 데 있어서는 카운터를 노리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콤보를 또 이어주게 되었죠. 자, 화랑을 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처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죠.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 훨씬 더 크게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무롭 짠손을 했죠. 자, 하지만 상대가 짠손을 한 뒤에 횡신 이지선다를 걸려는 걸 제가 눈치를 챘고 제가 짠손 이득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암무롭을 선택을 하죠. 그럼 결국 카운터를 내주게 됩니다. 횡신해서 무엇을 내밀려고 할 때 마하키가 아니면 암무롭으로 이런 식으로 브라이언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암무롭 원잽 플러스 1 그리고 또 암무롭 이런 식이죠. 원투바디
원잽 앞무릎 또 앞무릎 횡신 돌다 또 맞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제가 앞무릎 다음에 원투류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원투 압박 당하기 싫어서 횡신 기술로 내뻗어 봤지만 결국 또 앞무릎이 횡신을 잡아주면서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게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에디 하시는 분인데, 에디 하시는 분이랑 했던 경우는 좀 이제 넘기고, 이것도 제가 앞무릎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에디 대처보단 브라이언 대 브라이언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무릎님 아닙니다. 이분 라벤더 9호예요. 마침 브라이언 대 브라이언 심리라서 또 상대가 잘 알기도 할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아체트 마하키 압박을 들어왔죠. 원잽 앞무릎 또 앞무릎 들어갔죠. 이 앞무릎 조금 고난이도 심리긴 한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원잽 앞무릎을 하고 플러스 1이에요. 히트를 시키면 상대가 근데 여기서 횡을 깊게 돕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레버를 조금 앞으로 밀었다가 엇박자 앞무릎을 썼죠. 그래서 카운터를 내주는 상황이 나왔고요. 엇박자 앞무릎은 이건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상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앞무릎이나 원잽 압박을 할 때는 참는다면 반박자를 쉬었다가 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동반하는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타이밍이 꼬이게 돼서 상대에게 카운터를 내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죠. 특히나 방어적인 상대를 상대할 땐 말이죠. 자, 여기서도 원잽을 써봤지만 상대가 이제 잘 피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고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하체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체트 앞무릎도 나올 거예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체트도 이제 이득 프레임이 있고 그 사이에 앞무릎을 씹는 거예요. 앞무릎 이거 또 나왔죠? 고급 심리 하체트 앞무릎을 했고 히트가 된 이후에 상대가 습관성으로 이제 좀 반박자 늦게 뭔가를 때리려고 하는 걸 노려서 랩을 앞으로 밀고 앞무릎 해주고 마찬가지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앞무릎 카운터가 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카운터를 낼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앞무릎이란 기술이에요. 제가 브라이언 기술들 여러 가지는 안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좀 포커싱을 두느라. 원잽, 원투 압박.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앞무릎 다음에 원잽. 플러스 마이너스 0의 동등한 상황 속에 최대한 빠른 기술로 압박을 가는 겁니다. 원잽, 원투원. 히트시키고 또 원잽. 여기서 앞무릎을 쓰고 또 원잽을 하겠죠. 앞무릎으로 갔네요. 이러면 또 원잽이 나올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돌고 도는 심리라서 앞무릎으로 횡신을 잡아주고 원투 싸움을 나한테 하게끔 유도를 하고 여기서 또 앞무릎, 원잽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다가 빈틈을 상대가 이제 보일 때 카운터를 내주거나 혹은 여기서 상대가 같이 원잽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마하킥이라거나 원투원으로 빠르게 카운터를 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결국 앞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복기만 하면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지금도 상대가 하체트 다음에 앞무릎을 썼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앞무릎을 같이 썼죠. 이때 만약에 상대가 똑같이 앞무릎을 썼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시 카운터를 노려볼 수가 있었고 상대가 횡신을 많이 도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무릎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줬죠. 시계 횡신을 특히나 앞무릎이 잘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가 횡신을 많이 도는 스타일이다, 무슨 기술을 가드시키고 횡신을 돈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앞무릎을 과감하게 좀 많이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체트 대시 앞무릎 원잽만 심어주고 앞무릎 계속 이렇게 압박 강한 거예요. 앞무릎이랑 원잽, 하체트 이 세 개의 기술만으로도 브라이언은 테켄과 프라임들을 상대로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제가 앞무릎 한 다음에 걸어서 앞무릎 하는 거를 몇 번이고 보여주니까 상대가 오히려 재빠르게 횡신제 터프를 먼저 입력을 해서 아깝게 제가 진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상대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카운터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또 앞무릎.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이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에요. 좀 간단하게 아까는 좀 말을 못 드렸는데 앞무릎 다음에 마하킥. 이게 결국 상대가
앞무릎을 가드를 당했을 때 동등한 플러스 마이너스 0 상황에서 원투 싸움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밀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마하킥이에요. 제가 원잽 싸움을 가주는 척을 하고 앞무릎이랑 원잽만 쓰는 척을 하다가 이 원잽을 쓰는 빈틈에 마하킥을 쓰면 마하킥이 시계축으로 훅 돌기 때문에 상대의 직선 기술들을 카운터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 퓨리 앞무릎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잽이랑 앞무릎 이 두 가지가 정말 브라이언의 저는 좀 기본적인 카운터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심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브라이언 퓨리를 좀 더 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